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밀TV의 보밀입니다. 최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경영자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병철 회장님의 호암자전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세계, 사업하는 세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책을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요. 이병철 회장님이 남기신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하고, 다음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양도세 논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병철 회장님이 젊었을 때는 엄청 잘 노는 분이셨다고 해요. 놀 때도 화끈하고 일할 때도 화끈한 스타일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우리나라가 왜 빈곤한가를 대충 살펴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겸손의 말투가 있는데요. 분명 곰곰이 생각하셨을 텐데 뭔가 겸손하면서 멋있게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요거는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너무 좋은 내용들이라서 소개하는 제가 너무 신이 납니다. 자, 우리의 반성.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정자, 기업인 할 것 없이 국가 모두가,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조국에 대한 사랑에 각성하여 개가천선의 확고한 기틀을 잡는 일이다. 암담한 민족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고도 치밀하고도 합리적인 경제개혁이 태폐와 자학의 국악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신적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좀 어려운 한자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학의 국악을 타파한다는 것은 자학,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행동을 국악, 즉 낡은 껍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옛 제도나 관습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 제도나 관습 같은 행동들을 타파, 즉 부정적인 규정, 간섭, 제도 따위들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빈곤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짙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을 두고 빈곤에 시달려 왔었죠. 그 때문인지 사회 규범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빈곤과 결부시켜서 빈곤을 청렴과 혼동하고 오히려 이를 자랑하는 시조와 함께 마치 페이봉두가 청렴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페이봉두는 낡은 옷과 산발머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곤에 젖은 사조는 시기에 병발을 막을 수가 없어서 속담대로 사촌이 논 사는 것이 아이고 배야 배 아파하면서 갖은 노력 끝에 입신양면한 사람에 대해서도 면전에서는 이렇게 아부하고 뒤에 돌아서면 험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희망과 의욕의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허탈 속에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던가 봉사심을 발휘한다는 여유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시기, 모략 등 타인에 대한 가해 행위는 널리 횡행합니다. 이러한 자주성과 긍지의 결핍, 훈훈한 인정의 소멸 등 일련의 서글픈 현상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민족성의 고유한 결함에서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여러 세기에 걸쳐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불가피하게 강요된 후진적인 개성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반발적인 징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런 반갑지 않은 국민적 기풍이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를 상실하고 지도자로 클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인적 자원의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황무지를 사람의 두뇌와 탁월한 지도력으로 옥토로 변화시킨 사례를 비추어 우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자본주의를 한번 바라봅시다.
가난한 게 자랑이 아니고 부자가 시기 질투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논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의 건국의 아버지였다면 이건희 회장님은 세계 1위를 만든 글로벌화의 결정적인 지도자셨는데요. 셋째 아들이었던 삼남 이건희 회장님을 최고 경영자로 지목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리더들과 최고 경영자들을 양성하면서 이병철 회장님의 따로 정의한 최고 경영자의 자질 7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최고 경영자의 자질. 첫째, 덕망을 갖춘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하고, 둘째, 탁월한 지도력을 구비하고, 셋째,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하며, 넷째, 창조성이 풍부해야 하고, 다섯째, 분명한 판단력을 갖추고, 여섯째,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조건을 모두 겸비한 인물은 굉장히 드물기에 조직력으로 다양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하면 그런 경영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함께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님의 명언 몇 가지를 공유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세계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저희도 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좀 더 힘을 내보아요. 자, 마지막 이건희의 말말말. 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한 말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는 변한다는 사실 그 하나뿐이다. 변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살아남기 어렵고 개개인도 발전하기 힘들다. 달릴 사람은 달리고 걸을 사람은 걸어라. 쉬었다 갈 사람은 쉬어라. 대신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지 마라. 월급을 줄 테니 그냥 옆에서 비켜 있어라. 뒷다리 잡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고 싶은 사람도 못 달린다. 인센티브란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승리한 요인이다. 취직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성과 대비 보상을 좋아한다. 노력한 만큼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정의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